안녕하세요. 오늘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권익정보,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에 대한 모든 것을 전달해드릴 서울노인복지센터 임현지 사회복지사입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햇볕도 쨍쨍한 화창한 요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시느라 무료하실 텐데요. 무료한 것만큼이나 힘든 게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소비가 줄다 보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줄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여겨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재난긴급 생활비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 중 정부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는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전체 가구원의 세전 소득액 합산이 중위소득 이하인 서울시 거주 가구가 그 대상인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액 산정에는 단순한 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에 대한 가치도 포함되니 자세한 내용은 다산 콜센터 120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소득 기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에 지원되지는 않는데요. 바로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특별 돌봄 쿠폰 지원 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자 같이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와 코로나19와는 관계가 적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가 가구원 중 있는 경우가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첫째, 인터넷 접수, 둘째, 찾아가는 접수, 셋째, 직접 접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직접 접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접수는 지난 4월 16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선착순이 아니라 해당자 전체에게 지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혹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 다산콜에 전화해 상담을 거친 후 지원 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집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접수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수의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마스크 구매와 동일하게 신청일 오부제를 실시하니 신청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신청해 주세요. 월요일에는 주민등록상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신청 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접수 후 7일 이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모바일 상품권과 실물카드 두 가지 방식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스마트폰 어플인 제로페이의 상품권으로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이고 문자 메시지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카드를 수령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구원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한 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식당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로 받은 서울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방법과 지급받는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어르신과 같은 시각에서 궁금증을 호소하시는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초대 손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현지 사회복지사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김광웅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공익형 일자리 또래지킴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강호 어르신 안녕하세요. 공익형 일자리라면 이번 긴급생활비 제외 대상은 아니시죠? 네, 원래는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도가 바뀌어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시설들이 휴관 중이다 보니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기는 해도 일정이 중단된 경우가 대다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긴급생활비 신청은 하셨나요?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한가해지면 하려고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김강호 어르신, 오늘 긴급생활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아들 둘이랑 저희 부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4명 다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가구원 중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등본에도 4명이 한 가구로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구당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가구 단위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와 세대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세대주이지만 아드님이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직접 가려고 했는데 큰아들한테 대표로 가서 신청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이어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동생네도 딸이랑 같이 사는데 딸이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족 중에 제외 대상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가구원 중 한 명이 제외 대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 지급이 아니라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제외 대상이면 그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청년수당,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못 받게 되지요. 아, 그렇군요. 조금 아쉽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으니 어쩔 수 없지요.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전해주세요. 이왕 물어본 거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이 있는데 아까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 지원금은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긴 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지원금을 따로 못 받는 건가요?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이번에 서울시에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전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른 지원이라서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나 보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왜 그런지부터 이해가 아주 잘 되려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르신. 궁금한 게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그냥 설명만 들었을 때는 사실 누가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 조금 헷갈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이제 알겠네요. 우리 가족 중에서 한 명만 대표로 신청을 하면 되고 제외 대상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못 받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가족 단위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가족 중에 제외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 질문이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는데요. 공기 좋은 곳으로 집을 옮겨볼까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는데 마당에 간다면 지원금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네요. 받을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어르신. 5월에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지원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3월 18일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사람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중간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카드를 다시 반납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하지만 지원금은 서울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아,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혹시 그것 말고도 다른 제한 같은 게 또 있나요? 지원금의 사용 제한, 그러니까 사용해야 하는 곳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죠. 일단 지원금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쓰실 수 있고 서울시 안에 있는 마트나 식당, 편의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실 겸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겸 집 근처에 있는 소형 매장을 이용해 주세요. 네, 안 그래도 요즘 큰 마트는 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럴 때일수록 한 명 한 명이 조심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아직 궁금하신 점이 남아 있을까요? 네, 마침 저도 적은 질문이 딱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름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교통카드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은 3만 원 정도 충전해 뒀는데요.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가져간 거여서 다행했어요.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면 선물 카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혹시 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결국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선물카드에는 가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몇십만 원의 돈이 들어있다 보니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건 당연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거 맞죠? 네, 평소 잘 챙기는 편인데 혹시 모르니까요. 긴급생활비가 선불로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는 신한카드사와 연계해서 지급됩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카드를 잃어버리신 거니까 신한카드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무단으로 쓸 수도 있고 누군가 찾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뒤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 맞네요. 혹시 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을 하러 가는 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해야겠네요. 신용카드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김강웅 어르신 모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강웅 어르신,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많이들 속 시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강웅 어르신, 오늘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의 모든 것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임현지 사회복지사 또래팀이 김광중이었습니다.